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54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40, 네, 5일 차입니다. 오늘 놓아버림이에요, 그죠? 놓아버림 300, 305페이지예요. 공포. 공포에서 이제 오른쪽에 네 번째 줄 또 한부터 나갈 차례예요. 맞죠? 네. 오케이. 공포.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부에 더 이제 질투하고 경쟁하고 매달리고 경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소유욕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볼게요. 또한 그런 마음가짐은 상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려는 바람으로 또 이어진다. 의존과 소유욕 이런 거로 영향을 주려는 바람도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려는 바람을 직감적으로 알아채리기 때문에 저항한다. 사람들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어,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조직을 만들고 팀을 만들 때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약한 사람들은 기대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의식이 괜찮잖아요. 지배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거지. 저항을 알아차린다. 그 압력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저항을 포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바람을 애초에 놓아버리는 것이다. 영향을 주려고 내가 영향 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영향을 줘야지 하는 것을 놓아버리라는 거죠. 영향 줘야지 하는 걸 딱 놓아버리고 그냥 내가 그들을 위한 진짜 진정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잘 됐으면 하는 그 생각조차도 놓아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편안해져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상상하면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잘 됐으면 잘해줘야지 하는 것도 욕망이란 말이에요. 잘해줘야지도 욕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될 수 있는데 이 앞에 막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그래서 조종하려고 하죠. 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자식하고도 관계에서도 그렇고 뭔가 돈으로도 모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주 강한 게 이제 인간사의 마음이 하고 있는 행위들인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냥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놓아버려라 라는 거죠. 이런 내면의 공포가 올라오는 대로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에 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그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 내 자신의 내가 지배하려고 했었나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내 행위를 알아야 내가 스탑이 되는 거죠. 어릴 때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마음을 다 놓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서 어릴 때 했던 그 행위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차리고 놓아버려야 된다. 모르면 놓아버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면을 잘 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그냥 형성되어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지장이 있으면 찾아서 놓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부심이에요. 공포 100에서 자부심 175로 올라왔어요. 공포 100, 125. 그렇죠? 그래서 175 자부심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용납되는 감정으로 완벽주의자나 정돈, 시간 엄수, 믿음직함, 좋은 됨됨이, 지나친 청결, 일 중독, 지나친 야심, 일 중독도 자부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친 야심, 성공, 도덕적 우월성, 예의 바름의 형태를 취한다. 예의 바름, 자부심. 예의 바른데 쟤는 왜 저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예의 발라서 똑바른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서 그거에 진짜 저는 예의 바름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헷갈렸어요. 나는 이러는데 쟤는 왜 저럴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의 바름 때문에 그런 자부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성공, 도덕적인 우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악화된 형태로는 악화가 되는 거야. 자부심이 그냥 내가 좀 아는 게 아니라 신이 주신 능력으로 겸손해져야 되거든. 그쵸? 신이 주신 능력이 있다. 각각 다 달란트가 재능이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찌나들 다 달란트들이 있으신지 재능이 다 다른데 그거를 신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로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악화가 되는 거죠. 자부심이 악화가 되는 형태로 오만한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오만하고 또 자랑을 하려고 하고 허영을 하려고 하고 허영심, 그죠? 우쭐함, 편견이 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우쭐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편견이 있다. 영적 차원에서는 불신자, 사례를 옳은 일이라 하는 것이 자부심에 해당한다. 불신자를 사례를 옳은 것이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자부심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타인을 향한, 타인을 향한 자부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내가 자부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해 하면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감탄을 자아내고, 감탄을 자아내고, 비판과 거부 반응을 피하고, 비판하는 거와 거부 반응을 피하고 받아들여지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짐으로써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내면의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근본적인 거는 뭐야? 내면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더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쓸모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언제든 뭐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근데 내가 쓸모없다라는 그 내면의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쓸모 인간으로 되어 있지? 나는 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나를 믿고 있지? 내면에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자부심으로 가서 타인들한테 자부심의 목적은 감탄을 자아내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서 제가 자부심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도 잘해.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는 것도 내가 한 음식을 먹고 감탄을 하는 거를 즐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것도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치, 엄마가 좀 쓸만하지. 이게 쓸만하지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툭툭 얘기하는데 그게 자부심인데 이제 제가 자부심으로 하는 거를 이제 알면서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쓸만하지. 음식이면 음식 뭐 있잖아. 사업 설명이면 사업 설명. 대본이면 대본 뭐에 가서 갔다가도 막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유도하는 거죠. 집착을 유도하고 이제 나를 찾게끔 하는 거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나를 찾게끔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 뭐, 뭐 더 잘하겠나? 뭐 그러겠나? 하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하는 데라는 거를 잡고 있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를 이제 놓는 거를 해야 된다고 전에 놓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큰 리더가 되려면 놓아야 된다.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전에 막 하셨단 말이에요. 전에 하시고 막 그래 놓으니까 그래. 하나씩 하나씩. 이제 뭔가를 위임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자식들한테는 하면서 이제 감탄을 그러니까 하물며 막내 여자친구도
자기 엄마 김치보다는 제가 해준 겉절이 김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김치 있는지 요새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아마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살을 빼고 그래서 지금 음식을 많이 안 먹는데 한동안은 밤에 야식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그러면 김치를 이제 뭐 몰라 그러니까 저희 그 막내 아들은 오히려 신 거를 더 좋아하지 금방 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몰라 하면서 맛있다고 물어보래.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러고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그런 거 하나조차도 다 그래서 그 감탄하는 그걸 아주 애고가 즐겨하는 게 있어요. 감탄하는. 그래서 뭐 그래서 감탄하는 거를 즐겨 하게 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집착하도록 유도하는 게 있는 거죠. 나를 찾도록 하는 거. 예, 그래서 못해야 돼요. 음식도 못해야 되고, 사업도 못해야 되고, 사랑만 갖고 있고 다 못하면은 편안하죠. 사랑만 득 갖고서 있으면 못해도 그냥 있는데, 잘하려고 하는 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거보다 이제 그거는 또 그냥 주신 거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제 감탄을 자아내려고 하고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 내 의도가 밑바탕에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리는 거는 감탄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런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아직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신 분들이 여기 또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난다더니. 네,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일단은 그게 제일 쉬워요. 첫 번째 놓아버림을 할 때는 내가 감탄을 나를 보고 감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처음에는 놓아버리라고 뭘 놓아버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중도를 가는 거. 먼저 그거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느낌으로 갔을 때는 느낌을 또 놓아버리는 걸 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더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에서 느낌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감탄하고 나를, 맛있지. 그러니까 뭔가를 음식을 해줘 놓고도 뭐라고 하지? 맛있다 하나? 뭐라 하나? 이제 그걸 듣고 싶어 하는 애고가 있다는 거죠. 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놓는 거.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반항으로 타인에게서 생기는 감정은 부러움이나 경쟁심, 심지어 증오이거나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일 때가 많다. 이 내면의 느낌을 극복하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반향으로, 반대적으로 타인에게 생기는 감정, 타인한테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다 뭐죠? 타인한테 생기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러워하거나 부러워하는 것 또한 나의 어떤 자부심을 거기서 느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그쵸? 근데 저기서 잘하네? 부럽네? 아유, 부럽다라는 거야. 부럽다라는 거는 내면에 질투가 있다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고 축하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쵸? 부러워하는 거는 질투가 있는 거다. 그럼 언젠간 또 저항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축하를 하는 게 차라리 축하를 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도 축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움, 경쟁심도 계속 경쟁심을 계속 갖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경쟁심도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증오나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느낌까지도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살펴보면 되게 진정한 자존감의 대체물임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자존감보다는 자부심으로 대체를 해놨다. 자부심은 또 공포에서도 느꼈듯이 뭐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없구나. 자존감이 높으면 편안하고 그냥 편안함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가 완전히 자존감이 높은 거와 자부심이 높은 거는 전혀 반대적인 에너지라는 거. 네. 그래서 나는 자부심이 있나? 자존감이 높아서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을 아는 사람이 신과의 관계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신과의 관계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즉, 자신이 신에게 어떤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다. 신이 나한테 미안하게 느낄 거야. 신이 미안하게 느낄 거야. 신이 내게 보복할 거야. 신이 나를 벌할 거야. 신이 나에 대해 만족해 할 거야. 신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 와 같은 신념이 그 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존감의 대체로 자부심이 있을 때는 신과의 관계에서 신이 나에게 보복할 거야. 신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신은 에너지는 사랑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순수의식으로, 순수한 에너지로 그대로 그냥 있잖아요. 있는 것이지, 좋아하는 건 욕망이고, 뭐 뭔가를 보복할 것이야. 그건 내 생각에 보복당할까 봐. 그렇죠? 보복당할까 봐 하는 신에 대한 관계를 그렇게 내가 설정한 것이다라는 내 자부심으로. 그래서 충분한 자존감이 있으면 내면의 겸손과 감사에서 동기를 부여받음으로 겸손과 감사에서 동기를 부여받음으로 타인에게서 애정을 끌어낼 필요가 없다. 타인에게서 애정을 끌어낼 필요가 없다. 누가 나를 좋아하기를, 그러니까 타인이나 신에게 애정을 끌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애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자존감이 있으면 겸손하고 감사해서 동기부여를 받는데, 타인에게도 애정을 끌어낼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거꾸로 애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분들은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 그쵸? 그래서 끌어낼 필요가 없다. 자존감이 높으면 누가 나를 좋아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면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오히려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 자존감이 높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의 구미에 맞추고 그들을 조정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면 어느새 정말로 존경을 받는다. 노여움을 달래고 아첨하고 경의를 표하고 자기를 낮추고 뭐든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 폄하하는 호의적인 대우를 받아 자기식대로 하기 위해 남들의 에고의 영향에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다. 아주 극도로 강한 게 지금의 나라의 형태잖아요. 이제 이게 엄청나게 강해서 엄청 대충 하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끝까지는 이 양반들은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막 자폭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막 그런 걸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거짓된 겸손을 보이는 것은 거짓된 겸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어떤 거 여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 아마 이게 자부심이 175이기 때문에 200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엄청 많이 이제 시달리는 거죠.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면 어느새 정말로 존경받게 되고. 근데 참 우리들 뭐요? 인정받으려고 해서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무의식이 작동을 하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죠. 내가 원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원해서 없는 것이 드러난다. 없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을 달래고, 아첨하고, 경의를 표하고, 자기를 낮추고, 뭐든 받아들이는 형태, 자기 폄하, 호의적인 대우, 자기 식대로 하는 거. 그쵸? 에고에 영합해서 영향을 주려는 뭐 시도하는 것이 자부심이다.
거짓된 겸손을 보이는 것은 남들에게 저는 사람이 작습니다. 부디 그렇게 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즉시 그렇게 대한다. 명백한 것은 이와 같은 감정은 모두 타인을 교묘하게 조정하고 진정한 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교묘하게 조정하고 진정한 관계를 파괴시킨다. 모두가 취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취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더 깎아버린다. 따라서 자부심의 수준에서는 자신이 무사하고 평안하고 평안할 수 있지만 자부심은 기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들이 나는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 거잖아요. 항상 방어적인 태도가 따라온다. 항상 자부심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없을 때마다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른다. 자신이 없을 때마다 자신감으로 부풀어 오른다. 자신이 없을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평범한 자부심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나 찌푸린 눈살 한 번에 펑크가 나기 쉽다. 안 들어오셨나 봐. 안 들어오셨나. 열심히 하다가 뭔가 어떤 사건이 탁 생기니까 너무 그거를 너무 애쓰면서 하다가 뭔가 하는 가지 사건이 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까 자부심은 빵빵하게 풍선에 바람이 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애쓰고 막 이렇게. 근데 거기에 바늘로 한번 퍽 해버려요. 빵 터져버려요. 빵 터져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포착이 되는 그렇네요. 네. 안 들어오셨네. 그래서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어머 어떡하지? 어머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로 놓아버려지고 그다음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의식 공부가 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뭔가 어떤 분의 심정에 변화가 있는데 변화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팔자대로 인연대로 가는 거고 또 의식 공부가 있기 때문에 뭐 의식 공부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편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놓아버려야 된다. 놓아버리는 거.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상태,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근본적으로 공포가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뭐야? 공포가 공포스럽고 나는 자존감이 낮은데 자부심으로 포장을 하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분노로 하고 그래, 내가 복수를 할 거야. 거기에다가 내가 바라는 마음이 막 들어가고 저항하고 공포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는 깔려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하려고 너무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공포는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크냐 작으냐 놓아버리면서 편안해하면서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즉 자신과 타인의 존경을 잃을 것 같은 공포.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놓아버려야 되죠.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타인에게 존경을 잃어도 좋고, 안 잃어도 좋고,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너무 많고, 참, 그런데, 대구가 문제라죠. 대구가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이제 틱톡에 이렇게 보면, 틱톡 라이브도 켜놓고 있지만, 틱톡, 요새는
선생님 강의보다 어머 어떻게 됐지? 하면 일어나자마자 틱톡 뉴스를 뭘 정해놓고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틱톡에 보면 막 올라와요. 어떻게 됐지? 밤새 뭐가 또 어떻게 됐나? 이러고 막 보는데 서면에서도 완전히 막 그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대구는 잠깐 모였다가 또 모이나? 어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구가 문제긴 문제예요. 제가 시내에 어떤 원장님이 있거든요. 시내에. 오래된 건데 건물도 자기 건물이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되게 베푸는 것도 잘하시고 막 이래요. 근데 가보면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사진하고 같이 찍은 게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서 저 뭐지 하는데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한 걸 점점 하면서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분이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사시거든요. 그냥 한 번씩 마주치고 막 이래. 이러면 제가 안 갈 때는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안 가니까. 그랬다가 얼마 전에 마주친 거예요. 마주쳤는데 뭐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했죠. 전에는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안 갈 때는 제가 이제 피했거든요. 있으면 들어가고 한참 있다 좀 5분 있다 들어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안 가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마주쳤어요. 그래서 마주치면서 했더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특이하게 생기셨거든요. 막 이러는데 그러더니 요즘 우리 그 헤어숍에 안 오시죠? 그러면서 에 안 가요. 가면서 당당하게 안 가요. 그치? 그래서 안 가요. 당당하게 하니까 띵해가 쳐다보더니 그랬더니만은 뭐 그래서 아 이제 들어오세요. 제가 그때 늦게 들어갈 때인가 9시 넘어서인가 그런데 아 이제 들어오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도 건물이 있고 시내에 몇 개가 건물이 있어요. 되게 많이 베푸니까 엄청나게 미용실이 엄청 잘 되고 유명한 미용실이거든요.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갖고 그러더니 뭐 늦게 그거 뭐 마감하고 뭐 이래가 들어오신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하면서 막 이랬더니 아니야 뭐 있지 뭐 건물도 팔라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고 지금 팔리겠어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팔리겠냐고 지금 경제가 이런데 팔리겠냐고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래가 그거 뭐 그냥 아이고 하면서 얼른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예전에는 막 화딱지이 나는 거예요. 그거 가다 그냥 사진을 다 잡아 뜯어버리니까 뜯었는지 그 할매들 엄청 많이 가는데 그 왜 천연 헤라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싼 거예요. 그 이렇게 재료비 포함해가지고 이제 10회에 얼마인데 한 번 더 해주고 되게 싸요. 근데 헤나는 특별한 기술 없이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10회를 2번 끊어서 한번 2번 정도를 갔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싸가지고 시내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근데 거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연세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래 그래 하면서 이제 한 번씩 댓글에 막 분노가 올라올락하네 그냥 그쵸? 그래 댓글에 있잖아. 불쌍하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불쌍해 죽겠다는 등 이러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참 이 사람들 나도 그랬지만 정치 경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잖아요. 정치 경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가수가 지금 강아지 사진에 그 생일 축하한다고 하다가 완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기 하잖아. 경제를 모르는 건 모르는데 이해는 가는 거야. 아, 전업에 복이 있어서 반짝 뜨기는 했지만 경제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제가 정치인인가요? 이래가지고 한 방 먹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그럴 뻔했네. 완전히 모르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아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 처음에 들을 때 그렇게 불편하고 막, 왜 이렇게 막 불편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저항감이 큰지 참 사람이 참 이렇구나라는 거를, 아유, 그래. 어릴 때 신념대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빨갛게 물들여서 빨갛게 보이는 거.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빨간색, 온통 빨간 게 맞다라는 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점점 이 의식 공부가 널리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팩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재미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놓아버리면서 네, 하루를 또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날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내일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요번 주 오늘까지 의식 그 마감을 해야지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요번 오늘까지 가실 분들 안 가시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은 시크릿이 있어서 19일 목요일 날 수업이 있고요. 화요일은 부산입니다. 많이들 관심 갖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6시